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임경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또 박석원 YTN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 5년간 바보 같은 짓 바로 잡아야라는 내용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업체를 방문해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또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의 길로 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아마 어제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것을 폐기하겠다. 신호탄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신호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본격화다라고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그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4월달에 이제 작성이 됐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수순대로 가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도 사실 지난 4월에 뭐 원전 업체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어제 그 발언을 보면 이제 발언의 수위나 내용이 조금 강도가 세졌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좀 거침없어요. 5년간 바보 같은 짓 이렇게 하고 또 원전 업계에 뭐 탈원전이나 폭탄이 터져가지고 폐허 상태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좀 거침없기도 한데 네. 뭔가 세련되지 않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예. 이제 또 한 분 계신데 저도 어제 이제 이재호 전 책임장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이재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했지 품위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냐 품위를 이렇게 내려놨다.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좀 강도가 세고 거침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바로 얼마 전에도 뭐 이게 국익을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어제 나토 정상회의 네.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준비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강한 각오로 네.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상 간의 정상회의를 준비하는데 한 몸을 불사를 필요까지는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불사를 것도 아니죠. 그만큼 이제 예.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적절한 표현지 여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정제나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탈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만 추진했었던 게 아니고 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네. 뭐 유럽에서는 뭐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전 세계가 그러면 바보짓을 했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아하. 식의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그 성공 방정식이 그냥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례가 지금 쌓이고 있죠. 뭐 쌓이고 어떻게 있다. 보면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다가 못했던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네. 것도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실현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경한 그렇죠.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뭐 법무부나 경찰 관련된 정책들도 법무부나 뭐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정책들도 이전 정부하고는 상당히 좀 각을 달리해가지고 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뭐 정부 초반에는 대부분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비슷한 움직임이 있긴 한데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유독 그게 더 두드러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헬마우스 말한 그 한몸 불사지르겠다 나토 정상 회의인데 지금 불 사르겠답니다. 불 싸지르겠다는 아니고. 불사르겠다. 죄송해요.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동행을 네, 할 것으로 합니까? 보입니다. 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 질문에 답한 내용이요.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정상 배우자들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 대통령실에서는 가급적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나토에서 주최하는 사교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우자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나토 회의 동행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결국 최근 보여준 행보 자체가 이 나토를 위한 발판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뭐 대통령 공약을 다시 이제 상기를 해보자면 애초에 공약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제 지난 연말에 밝혔던 네. 내용,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뭐 조용한 내조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교 무대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거기서 당연히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 무대까지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로 데뷔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결국 순차적인 빌드업의 결과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대통령의 곁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배우자의 역할에 이제 충실했었습니다. 취임 직후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역대 영부인들을 예방하는 일정을 쭉 가져갔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개식용 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의제를 던지는 언급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제 부인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 행사를 거치고 또 이제 뭐 보훈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조금씩 강화되는 이 방향으로 나아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있다.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으로 활동을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좀 공식 전담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야권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2부속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미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담팀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마나 컨텐츠 출신의 그 인사들이 이미 대통령실에 이 공식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책이나 업무가 뭔지를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전문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공약을 깨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이지 이거는 형식 논리에 가깝고 이미 제2부속실에 가까운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제2부속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조직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원래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애초에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이 있을 때도 이 부속 비서관이 한 명 있고 거기에 이제 행정관이나 이제 나머지 이제 인원들로 해서 한 3명 정도, 많으면 한 4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던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담팀하고 비슷하네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요 나토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뭐 거의 맞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 전담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사실 그분들 외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가깝게 오래 이제 모셔왔던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따지면 그런데 원래 이제 제2부속실을 운영할 때는 뭐냐면 의전실이 따로 있고 경호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 부속실에 필요하지 않다는 명목이었는데 네.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나토에 이제 전담팀이 따라가는 것도 결국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확정된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선출 방식과 관련한 쟁점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집단 지도체제 주장. 그러니까 한 번 선거로 1위가 당대표, 차순위자들이 최고위원 되는 방식. 이 방식을 수용할지 여부랑 그리고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별로 할당된 그 선거 반영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전대룰 변경 여부와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에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음 주쯤에 지도체제 대의원제 선출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워크숍이 또 있어서 네. 이때 또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내 갈등 속에 일단 전당대회 날짜는 잡혔어요. 네. 전대룰 또 집단 지도체제냐 단일 지도체제냐 이거 다 정리가 좀 곧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야기는 워낙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전망을 좀 해보자면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는 난이도가 뭐 B 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예, 지도 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뭐 A 등급 정도라고 A등급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제 유력한 그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이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자칫하면 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체제 자체를 바꾸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거냐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대의원이 그 행사하는 표의 비율이 이제 45%로 잡혀 있고 네.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 일반 당원이 5%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적은 대의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의 그 권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반영된다는 의견들은 뭐 이재명 후보 측이든 비이재명 후보 측이든 비슷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권리당원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좀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룰 변경과 관련해서 전선은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를 넓힐 거냐 당원을 넓힐 거냐 이쪽에 형성될 가능성은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는데 어느 쪽을 더 넓힐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당원 50대 5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쩌면 뭐 더 좀 제가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진보적이다. 더 진보적이다, 더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근데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야당이 되면 그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반영하려는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고 힘이 셀 때는 당원들 자체의 구성이 좀 다양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가는데 야당이 돼서 당세가 쪼그라들면 상대적으로 이제 강성 당원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져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타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그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 대표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젊은 또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어제 또 그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윤리위 결과는 나지 않았고 7월 7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합니까? 사실 순차적인 거 네. 아닌가 싶어요. 어제 이제 결과 발표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네. 그거를 좀 전망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둔 게 뭐냐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 윤리위가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이제 징계 절차 개시의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해서 그렇죠. 품위 유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항목이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되는 항목이거든요. 겹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철근 실장이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을 이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고 네. 다름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무마 시도였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는 곧 이 대표를 향한 징계의 순서다. 우선 순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김철근 실장을 징계하고 곧이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소명을 이 수순으로 듣고 가지 7월 않거든요. 7일 날 징계가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아니 당대표인데 아무 소명도 안 듣고 징계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어서 네. 애초에 예고됐던 대로 순서를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면요. 출마 대진표가 속속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뭐 정청래, 설원 등 중진 의원들의 출마 선언 그리고 97그룹으로 대표되는 강병원, 강훈식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 당대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유력 주자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내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끝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의 불출마에 동의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의원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전해철 의원 불출마 네. 왜 했을까요? 재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 이게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까? 뭐 엄밀히 예. 따지면 사실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를 보고 전해철 의원이 그런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전해철 의원의 결정과 재선 의원들의 요구가 사실상 연동돼 있다. 한쪽이 한쪽 서로를 이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그 친문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마하는 순간 사실상 네. 당 대표가 결정되는거나 거의 뭐 진배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아야 되면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라도 던져야 되는 아.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죽하면 친문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이제 이광재 전 네. 의원이라든지 네.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후보군으로 거론할 만큼 친문 계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중심에는 이재명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항마로 친문이냐 97이냐라고 이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이제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대항마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97 그룹이라고 이제 젊은 그 이제 국회의원들 그룹을 거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보다는 외곽에서 얘기하는 그 논지가 그겁니다. 젊은 그룹이 당의 이제 간판을 맡아서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의원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언제 결단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뭐 TV조선 보도였나요? 이재명 의원이 김두관 의원 만나서 3개 좀 도와달라 요청한 거 이게 결국은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 이제 네. 친명계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7월 초면은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결단을 한다는 거는 불출마 결단일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단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마음을 먹고 언제 발표하느냐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재명 의원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가까운 그 정성호 의원도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 만나서 뭐 경선 룰 세팅 관련해서 이야기도 끝냈고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YTN 앵커 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